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주식이 크게 반등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유명한 어록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The people when others are greedy.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가져라.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역발상 투자를 해라 이거죠.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이게 딱 맞는 시점이 아닌가. 지수를 사도 되고 종목을 사도 되고 뭐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를 예측을 한번 해보면 뭐 지수를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개인적으로는 21년 4월에 계좌가 고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뭐 길게 보면 2년이고 한 1년 반 정도 내렸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빠진 그 퍼센티지도 엄청났고요. 저점까지 하면은 뭐 마이너스 40%가 넘었으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40%가 넘었다. 그러면 충분히 전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이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한국의 대표 기업은 흑자죠. 그래서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회귀된다. 그럼 시점이 뭐냐? 지수의 영향력이 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래서 반도체 지금 바닥이 뭐 3월 달이네, 4월 달이네, 뭐 6월 달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닥 시점을 당연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3, 4월로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바닥 확인 후에 반등을 한다.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로 갈수록 오르겠죠, 더. 그래서 대략 고점을 코스피 2700이나 28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근거가 뭐냐? 현재 PBR은 일이 이 정도는 안 되는데요. 올해 또 돈을 벌면 자본 총계가 쌓이겠죠. 그래서 23년 말에 포워드 PBR 일이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증권사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연말까지 해서. 그리고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4.5%인데요. 유지한다고 하죠. 그뭐 5%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금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성장주는 당연히 어렵고요. 단기 반등은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주, 그리고 특히 경기 민감주, 반도체나 자동차 쪽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대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도 PER이 막 50, 60 이상 갔다가 결국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뭐 60년대에도 잘 나갔는데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이때 막 뭐 비유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막 자기도 이제 너무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았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엄청났죠. 70년대. 그때 이제 랄프 웬저 제가 말씀드린 소형주 투자의 대가 랄프 웬저가 하고 워런 버핏이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가치주로 성과를 낸 겁니다. 랄프 웬저는 이제 소형주로 이제 엄청난 성과를 냈고 그때 소형주 장세가 한 8년 이상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국보다는 이머징이고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 기간 이럴 가능성도 있고 뭐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가 이런 데서는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치주가 좋다 뭐 이런 거보다
주가를 회귀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주 중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24년 이후에.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이머징과 가치주를 보고 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왔죠. 올랐는데도 2270원이고 달러 인덱스도 한 114까지 찍었다 많이 내려왔고요. 미국 기준금리도 4.5%. 그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머징. 그러니까 상당 기간 미국은 박스권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대로 반복은 안 되지만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가가 하락폭도 컸고 하락 기간도 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막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막 그게 글로벌 경제에서 문제가 있는데 똑똑한 비관론보다 골이 아프죠. 무지성까지는 아니겠지만 낙관론이 너무 낮다. 제일 지금 크게 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업이익 하향, 그리고 또 고용이 호조여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곧 기업이익 하향이 되는 거죠. 중국 경기 부진, 또 일본 ICC를 조정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전히 악재 많지만, 최대 호재는 지수 폭락이다. 그리고 기간이 길었죠. 최대 악재는 주가가 오른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한국은 박스권 매매가 특히 유효하다. 왜냐면 원래부터 PER, PBR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방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의 대표적인 그 업종이고 반도체 비중이 매우 크죠. 한국 증시에서 한 30% 가까이 되고 뭐 철강 화학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낙관론을 가질 때가 아닌가. 기업 이익 하향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글쎄 추가 하락 베팅보다는 적정주가 회귀 쪽으로 보고 있고 떨어지면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티기다. 이제 막바지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강달러 완화 중국 제로 코로나 포기 이게 이제 낙관론의 뭐 근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강세장에서 낙관 시나리오를 가지던가 약세장에서 비관 시나리오를 가지던가 이게 모두 똑같고 굉장히 큰 오류라는 거죠. 반대해야 되죠. 강세장에서는 비관 시나리오, 약세장에서는 낙관 시나리오를 가져라. 그래서 올해 지수가 반등을 하고 24년 이후에 고점을 뚫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뭐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근데 24년 이후에 새로운 강세장은 미국이고 뭐 한국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근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신생아만 140만 명이 매년 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경상북도 인구라고 하는데 신생아만 140만 명이니까 그 이민자도 들어오고 있고 트럼프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을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은 인재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보상 시스템이죠. 뭐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인재들한테는 정말 팔자가 바뀔 정도의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쌀 때 사놓고 오를 때 기다리자 전략. 손실 종목은 적정 주가 회귀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리밸런싱을 한다. 근데 작년에 정말 엄청난 쪽집게가 있었는데 마이클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모건 스탠리. 이젠 증시 최대 악재는 기업이익 하향이다.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고요. 그래서 S&P 500이 어나더 20%가 추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23년 1분기
지금이죠. 그러니까 1, 2, 3월 3,100을 칠 것이다. 지금 3,800인데 20% 정도 추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윌슨은 이제 변동성이 증가할 거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베어 마켓의 마지막 구간에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항복을 받기 위해서 캐피툴레이션이 항복이라는 뜻인데 투매를 유도해서 항복받고 진바닥을 찍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1분기에 신저점을 찍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주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이제 넥스 이어는 올해를 얘기하는데 올해 말에 가면 우리는 24년도를 볼 것이다. 그 지수가 24년 기업이익이 상향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24년은 기업이익이 이제 다시 상승할 거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수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저도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의외로 또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또 계속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거를 손절하고 조금 먹겠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갖고 근데 워낙 잘 맞췄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실전 포트폴리오에서 꼽는 거는 시총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 그리고 지수 그 레버리지 ETF도 좋게 보고요. 한 50%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4, 50% 지금 사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 9천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극도의 저평가 종목 신세계 INC 비관적인 섹터는 이제 건자재 쪽인데 저는 뭐 하츠를 보고 있고 계속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오늘도 또 새로 나왔습니다. 실적 저평가주 백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고요. 23년 기대주 아이센스 연속 혈당 측정기 모멘텀이 있고요. 소형 테마주 소형주죠. 동양파이가 갤럭시 SM 제가 이제 이거는 소개를 들었는데 정치 테마주죠.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새로 제가 관심주를 편입한 게 테슬라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까지 찍었는데 이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CEO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주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요. 뭐 강력한 현금 흐름이 이제 장점이고 시장 지배력 여전히 뛰어나고 기술이 최소 2, 3년 이상 경쟁 기업보다 뭐 4, 5년으로 보는 그 전문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최소 2, 3년이 난다. 물론 이제 지금 쇼셀링이 있고 또 여기서 반토막 날 거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요. 포드 PR이 20인데 자동차 업종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관심 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후 5시에. 그래서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다 푼다. 왜 그럴까요? 경착륙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대거 해제 예상인데 뭐 이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한다. 미분양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준비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하면 뭐가 좋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세금이 감면되고 대출이 확대된다. 그리고 청약 규제도 풀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효과가 뭐냐면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다.
작년에 뭐 06년 이후에 거래량이 최저라고 하죠. 뭐 엄청 남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업종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니까 건자재 업종이 지금 뭐 최악인데 최악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초도 있고 벽산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뭐 어디가 있을까요? 한샘도 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연말에는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